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시장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그 기대감이 꺾이자 뉴욕의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 오전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20 올해 증시 대표지수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가 사실상 최하위나 마찬가지인 19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국내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국내 주식시장 활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작됐습니다. 8월에 대한 전망과 또 수익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머니W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길잡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최명선 전문가님, 김도영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8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자, 오늘 증권업계에서요, 이 국회 본회의에 굉장히 속박을 곤두세웠습니다. 바로 이 첨생법 때문이었는데요. 이 첨생법이 과연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한 주목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통과까지 임박해 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첨생법은 바이오 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해서 인허가를 단축시키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이에 기대감 보이면서 오늘 줄기세포주가 급등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유커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SK증권에서 밝힌 겁니다.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올해 6월 방한한 중국인이 4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 증가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방한한 중국인 수는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면세점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호텔 신라와 또 신세계 등 이 펀더멘탈 아직 기대감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시 시장을 아뿔싸 조금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은 코스피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 2분기 실적이 나타났지만 거의 절반가량은 어닝 쇼크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는데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실적마저 쇼크가 절반이라 코스피 지수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응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죠. 기관이요, 7개월 내리 이 순매수세가 아닌 순매도세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마저 외면한 시장이다라는 우스갯소리의 별명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증권업계 지금처럼 악재로 가득한 환경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에서 발생한 잡음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향후 3개월 정도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계획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첨생법이 국회 통과를 한다면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유커의 유입으로 인해서 면세점주도 많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네요. 하지만 어닝 쇼크로 코스피 2분기 실적도 지금 좀 어둡고요. 그리고 기간이 외면한 코스닥까지 좀 어두운 면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어떤 이슈에 눈길이 많이 가셨나요? 네.
네, 전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의 비중 그리고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이슈 부분이죠. 문제점이 되고 있는 계속 신용잔고에 대한 위험성. 작년 10월 달에 검은 월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속에서 오늘 8월장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코스닥 올해 1월 2일 개장과 동시에 현재 8월 1일 종가 기준까지 2조 2천억의 매도 폭탄.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연말까지 기회를 주지 못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넷째 주부터 해서 17년도 동년도의 11월 둘째 주까지 바이오의 상승 랠리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의 상승세가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품이 18년도와 19년도 연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 틈새 부분에 위축이 되었죠. 현재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서 1위부터 15위 코스닥 150개 종목군 중에 실제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지금 보시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셀트로네스코, CJ E&M, 그다음에 신라젠 쪽 이렇게 시가총액을 우리가 잔 내려보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 있다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15위권의 제넥신까지 포함을 했을 때 13위 코미팡까지 놓고 본다라면 주가 비중 자체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실제로 2조 2천억에 대한 착시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 바이오의 틈새 2조 2천억 속에서 정말 코스닥이 갈 수 없느냐라는 부분에 기관한테만 문매를 때릴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7월 달에 그렇게 위축되었던 시장 속에서도 신고가 랠리를 나올 때 그 종목군들 중심적으로 성장주 쪽에서는 기관 쪽 매수세가 추격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는 부분에 다시 주도권이 17년도 바이오가 가져왔다면 18년도 암흑기를 거쳐서 19년도에 전기전자가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다시 순환매로 가는 거고 만약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첨생법이 첨단 의료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면 옥석 가리기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 코스닥의 이 매도가 진정되는 타이밍 2조 2천억 지난 7개월 정도는 좀 과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걱정하지 마시고 4차 산업혁명 코스닥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조 2천억이나 순매도를 한 이 코스닥 기관이 순매도를 했지만 바이오주에서 이제 전기전자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앞으로 코스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명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그 김동인 전문가님과 저의 그 이슈가 거의 같은 것 같네요. 네, 통하셨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이 뭐니 해도 코스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3개월 연속 5월, 6월, 7월 달 지금 코스닥이 계속 떨어지면서 불안불안하시고 요 근래 들어서는 좀 신용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개인은 이제 코스닥을 4조를 매수했는데 기관 투자자가 2조 2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또 외국인은 뭐 적게 했습니다.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이제 8,9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그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청자님께 좀 뼈 있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들이 항상 신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8년 동안 전업하면서 개인들이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포함해서 약 6조에서 7조면 정상인데 10조를 넘었을 때 특히 이번에 뭐 12조 갔을 때는 항상 거기가 꼭지였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20년, 30년 반복하는데 신용이 항상 많을 때 꼭 터지고 또 고생하고 하는데 1년에 보통 2번에서 3번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만나고 직접 간접적으로 만난 분들이 한 5만 명 되는데요. 거의 90%가 신용을 씁니다. 근데 시장에서 한두 번은 돈을 벌 수 있지만 1년 대비 3, 4개월 코스닥 시장이 상승 또 8개월 하락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집니다. 그래서 제발 그 우리 시청자님께 말씀드리는데 신용을 좀 줄이시고요. 정 쓰시려면 원금의 30%만 쓰십시오. 30에서 50%. 그래서 내가 코스닥을 1억 정도 하신다면은 신용 꼭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쓰시고 또 아시다시피 업종별로 한 3종목에서 5종목. 왜냐면 제약 바이오 지금 대북주 가지고 계신 분들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용은 원금에서 30에서 50%만 쓰시고 업종별로 한 3종목에서 한 5종목 좀 분산 투자하시면 향후 좀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좀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아직.
신용 30%나 쓰면 네. 아직 위험해요. 안 돼, 안 돼. 그렇죠. 10%도 비싸요. 네. 아직. 10%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3배, 5배 씩 써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2,500억이나 매도를 할 만큼 좀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신용 융자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또 합당한 선에서 원금의 30%에서 50%, 김도영 전문가님은 10% 안에서 투자를 하시고 또 분산 투자를 권해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싸 인사를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또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파미셀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인싸뉴스에서도 살펴보셨죠? 이 첨생법이 국제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본회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고 그중에서도 이 파미셀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장 보실까요?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 기대감 더 가져가면서요. 9.74% 올랐습니다. 9,1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효성그룹의 주력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원재료 가격 하락 등에 따라서요. 주력 제품인 이 스판덱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효성 TNC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5.9% 올랐죠? 15만 2,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보령메디앙스입니다. 자, 보령메디앙스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모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예요. 일본 육아 브랜드를 대체할 그러한 브랜드로 이 보령메디앙스가 지목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후반에 계속해서 큰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9.45% 뛰어오르면서요. 9,330원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했으면서요. 종가는 7,990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남영비비안입니다. 남영비비안 갑작스럽게 쭉쭉 이 경영권 매각 소식에 힘입어서요. 연속해서 7거래 연속인가요? 상한가 생렬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좀 쭉 미끄러진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중에 25,850원까지 찍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18%까지 미끄러지면서 갖고 계셨던 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국 테마주들 대부분이 오늘 좀 갑작스럽게 하락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요. 역시 투자 유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가는 이로써 27,650원 거래 마쳤고요. 장중엔 44,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SM입니다. 자,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SM의 3대 주주이죠. KB자산운용이 적자 사업 정리해라, 배당 성향 30%, 거기다가 라이크 기획과의 합병 등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SM이요 신저가까지 경신을 했다라고 하네요. 오늘 8.05%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종가 32,550원에 거래 마친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장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파미셀, 효성 TNC 그리고 보령 메디안스가 있었고요. 쭉 상승하다가 이번에 오늘 하락한 남영비비안과 SM까지 이 5가지의 쟁쟁한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자 하나만 콕 찍으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제 주쌤이 지금 체크하는 부분에서 저는 가장 아픈 손가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손가락. 바로 SM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 관련주들 최근에 계속 시끄럽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사람이 컨텐츠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SM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살짝 자유로운 상태였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주주 제한에 대한 승낙 여부가 좀 중요했었는데요. 이 말은 결국은 서로 상생을 하고 윈윈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표결에 대한 싸움 부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법정 싸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열어놓고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좀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량은 외국계 물량과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공격적인 매도, 외인 물량이죠. 특히나 프로그램 때문에 오늘 신저가 부분이 순간적으로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알고리즘 부분에 대한 시스템 쪽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투매성으로 쏟아지게 되는 그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게 여실하게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가 나왔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 이제 개인 창고보다는 개인들도 오늘 너무 좀 공격적으로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싸다라는 부분에 생각이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스타핑이 좀 필요할 것 같겠고요. 기관계 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싸다라는 논리 속에서 순환매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시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과매도 영역권에 들어온 건 분명히 사실인데요. 차트상으로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냈는데요. SN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자. 하지만 실제로는 3만 원대 이탈 부분까지 한 번 더 기다리는 전략.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로겠죠.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를 오늘 하고 싶다라는 성격이 좀 강하셨을 거예요. 좀 기다리자. 3만 원 정도 깨졌을 때부터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 작업을 해보자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28,000원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봉상에서도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만 더 중요한 아픈 손가락이니까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타면서 안착을 해서 주가 자체가 실제적으로 추가 상승 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4만 원대 이하인 38,000원에서 깨지면서 이탈 저항이 발생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쪽의 레인지 범위가 짧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에서만 추가 매수를 하고 보유자분들은 힘들더라도 들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하락한 SM, 의결 싸움이 확대가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3만 원 이하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쭉 갖고 가시라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명성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5가지 종목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애국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는 보령 메디앙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아토탈 문화기업으로서 스킨케어 또 수유용품 또 완구 제품까지 이제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는데요. 특히 그 아이들의 그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토탈 라이프 케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소비가 되는데 이번에 그 한일 관계가 좀 나빠지면서 애국, 그러니까 국내 제품을 사용하자 하면서 오늘 장중에 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데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굳이 우리 그 모남이라든가 문구도 좋은 게 많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식품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유아용품도 옷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굳이 외국 제품, 특히 일본 제품을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도 태어나서 국산 제품과 또 문구점이라든가 식품만 이렇게 먹고 살았지만 보시다시피 키도 크고 또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유명한 주식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 탈출의 대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발 우리 시청자님께 좀 부탁하는데 오늘 보령 메디앙스 보십시오. 우리가 국내 제품을 이용한다니까 장중에 29%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제품을 이용하니까 주가도 상승하고 보령 메디앙스 같은 회사도 좋아지고 또 우리 전문가도 편하고 우리 시청자님 주가도 올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잠깐 보이자면요. 오늘 장중에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중에 29%가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더 갈 것 같은데 좀 보령 메디앙스 많이 좀 사시고 전고점 한 11,000원까지 보시고 한번 좀 대응하시면 이 종목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최명선 전문가님 말씀처럼 국산 제품으로도 충분하게 잘생기고 멋진 모습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의 불매 운동 관련 반사이 기대주 보령 메디앙스 이런 것도 많이 봐주시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운동과는 상관없이 국산에 대한 좀 움직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습니다.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또 어마어마한 종목까지 갖고 나와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저희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요.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요.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잘생기고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자, 이 사진 밑에 보시면 방송 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송 입장 부분 꾹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승자 잠시 뒤에 밝혀질 텐데요. 그 승자가 알려주는 시크릿 종목도 오늘 공개가 되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무료 방송에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한번 가려봤거든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어제 무료 방송에서 참여해 주셨던 끝자리 번호 0567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 타가신 만큼 성공 투자 꼭 하시길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스에이즈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 과연 목요일 날 어떠한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승자는 누구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최명성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비덴트가요. 7월 26일 고가 기준으로 3.21%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KH바텍, 네, 7월 26일 고가 기준으로 3.27% 올랐네요. 김도영 전문가가 그때 가지고 와주셨었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화이팅을 외치고 계시는 김도영 전문가가 이번 주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KH바텍 3.27% 뒤에 올랐네요. 자, 이렇게 승자랑 패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제가 더 떨리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지금 바로 종목 구경 해보러 가볼까요? 네, 따봉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는 우리 경주최부자 최명성 전문가께서 가지고 나와주신 종목은요. 와, 이게 몇 글자예요? 6글자, 7글자 되시죠?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뭐가 있을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역시 파이팅을 외치고 계시는 김도영 전문가십니다. 자, 핵심만 콕콕 우리 주쌤이신데요. 주쌤이 가지고 오신 이 종목 아까 대기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너무 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종목이 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주쌤은 오늘의 승자시기 때문에요. 잠시 뒤 밤 11시가 되면요. 무료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은 물론 간단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주쌤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수소차 관련주 우리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 머니W 스탁스에이즈 시작해볼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드인가? 자, 스탁스에이즈 첫 번째 종목은 바로 JNK 히터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홈페이지에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플랜트를 위한 산업용 가열로 이 사업도 하고요. 또 요즘 핫한 수소차 있잖아요. 수소 충전소를 위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략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최명성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실적이잖아요. 이 실적은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먼저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고요. 영업이 또 양호고 유보율이 540%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수소차에서 지금 빅히트를 하고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190%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이제 원유 정제 공정과 이제 석유화학 공장의 산업용 과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주업이 이건데요.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업이 다시 앞으로 성장하는 업종으로 바뀌고 있는데 현재 그 수소 제조 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가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빅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수소차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용 가열로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로도 큰 대세를 바꾸고 있는 KNJ 히터인데요. 그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만큼 수주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이에 대한 공급도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무난하게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네, 아주 엄청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환경부에서 공식 지정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수소 충전 민간 자본 이제 보조 사업 전문 업체로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그 인천공항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어디입니까? 세계 최 1위의 공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과 쉽게 말해서 이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건데요. 이제 인천공항 내 수소 충전소 구축에 대한 설비 공급 및 공시 계약을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강릉이라든가 창원 전국에 6개 수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10개 정도 계속 수주가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위 세계 1위의 인천공항에 수소 충전소를 공사를 체결을 했고요. 또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10개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나 실적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지금 수소 충전소에 대한 원리 같은 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오프 사이트 수소 충전소도 있고 온 사이트 수소 충전소 여러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이런 것들 둘 다 충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또 1위의 항공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수소차 분야가요. 사실 일본 쪽에서 많이 발달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은 국산화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자급자족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수소 충전소에 대한 사업을 다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수소차 사실 그 세계 1위는 현대차 넥소였거든요. 네, 넥소가 먼저 개발을 해놓고 좀 쉬고 있을 때 일본이 좀 쫓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획기적인 이제 JNKT에서 뭘 개발했냐면 이제 수소 제조 장치를 보유했는데 여기에 이제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했는데요. 그 HIC 250kg과 HIC 500kg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게 뭐냐면 JNKT는 이제 뭐랄까요 물류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수소를 갖다 준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인천공항이라면 인천공항에서 부품만 갖다 주면은 원료만 갖다 주면 거기서 자체 개발하는데 매일 250kg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수소 제조 충전소를 개발했는데요. 약 차량 50대가 바로 주유할 수 있는 그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500kg까지 이제 시연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을 압도적으로 이제 능가하는데요. 현재 그 일본이 반도체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를 좀 골탕 먹이고 있는데 다음은 수소차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수소차는 우리나라가 일본 기술을 앞설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엄청난 거래량과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요. 충분히 많이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걱정할 필요 없이 수소차는 JNKT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체 시공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경주 최부자 최병성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던 종목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정말 뜨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와 함께 다시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판넬 한번 봐주세요. 자, 한번 보시면요. 이 재무제표를 먼저 딱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양호한 재무제표 흐름 믿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투자 포인트 보시면요. 자, 연이은 수주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있어서의 수소 충전소까지 공시 계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기술이 없어도 오케이, 자체 시공 가능한 기술력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재무제표도 완벽하고 또 기술력도 완벽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이 생겼네요. 전문가님. 네. 네, 제 말 잘 들리고 계시죠? 네네. 네, 정말 모든 게 다 좋았어요, 투자 포인트. 그런데 사실 수소차 관련주들이요, 최근 들어서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빨리 올라와주면 좋겠는데 이러한 조정장 흐름 속에서 이 수소 관련주 채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럼 바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5월, 6월, 7월 달 3개월이 좀 코스닥이 안 좋았고 또 그분에 좀 북한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고요. 맞아요. 또 이제 뭐 대지 열병이라든가 미세먼지 그런 테마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하는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합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4개월 정도 계속 이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제 이 JNK터 수소차 대표주가 되는데요. 어제 무려 평일에 거래량이 20배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상승 추세가 있는데 거의 보면 이제 어제도 우수 MS라든가 풍국주정이라든가 어제 수소차가 15종목이 다 상승 패턴으로 나왔는데 수소차는 이제 거의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는 거의 4개월 자리를 잡았고 조정이 끝났으니까 향후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짧으면만 1, 2주면 충분히 길어봤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개월이나 횡보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쭉 상승할 일만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매매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평균 거래량이 약 20배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약간 작은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약 9,000원대 이게 그 매물대가 있는데 저는 정고점 1,2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장에 이슈가 되어 있는 모나미가 한일 관계하면서 3배가 갔고 이번에 그 반도체 관련 후성이라든가 또 동진세미콘, 캠 또 삼육물산들이 바로 따블이 갔는데요. 만일 내일 또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고 수소차 문제가 나면 JNK터가 가장 또 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매수가는 이제 5,300원을 드리겠는데요. 목표가 10,000원.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슈가 있다면 업종 테마가 붙었다면 단기간에 일주일에 더블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손절가는 제가 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중에서 다른 종목은 좀 이제 뒤로 하더라도 JNK터는 꼭 보셔야 된다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와 엮이면 오히려 JNK 히터는 더 상승할 수 있다,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와 중요한 매매 전략까지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네,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실까요? 자, 수소차 관련주, 저도 요즘 머니W 보면서 이렇게 증시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수소차가 활성화가 되면요, 도로의 공기까지 정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서요, 정말 기대가 되고 이 친환경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소차 관련해서 또 과감하게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 있다고 해서요, 다시 한번 저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JNK 히터였습니다. 재무제표 양호했고 또 인천공항 수주 계약도 최근에 있었고 거기다가 기술력까지 확보를 했었죠. 자,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매수가는 5,300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정고점이 1,200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절 라인은 4,5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수소 충전소의 미래는 내가 만든다. JNK 히터 최명성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 세일즈 두 번째 종목 소개를 하기 전에요. 김도영 전문가님에게 지난주 추천주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축하드릴게요. 바로 KT 바텍이 KH 바텍이 무려 3% 이상의 수익을 냈거든요. 여기에 대한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축하는 시청자분들한테 받지 않겠고 앵커님께도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이 되었지만 현재 이 수익률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나 칭찬의 박수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다. 질책이라고도 받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시장이 지난주와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심적으로나 많이 위축되었던 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힌지 쪽에 대한 슬라이딩 업 힌지 부분과 그다음에 폴더분의 힌지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속에서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갤럭시 폴드의 출시 일정이 오늘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1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초도 물량 자체가 실제적으로 100만 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 정도가 아니라 5만 대에서 7만 대 정도 축소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짧게 보시면 이것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사가 7월 29일 날 월요일 날 급락 부분이 발생이 될 때 시장의 여파 속에서 동반해서 쏟아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밑에가 지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차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 부분이 반등을 하면서 올라올 때 동반해서 같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력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 연동되어 있다라는 부분만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스트레스 부분들이 조금 있다.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갤럭시 폴드에 대한 위축, 힌지에 대한 기술력대에 의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9,500원 돌파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수익 나고 더 크게 내고 나서 칭찬받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칭찬 자신 있게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KH 바텍으로 우승을 한 김도영 전문가님이요. 방송이 끝난 11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첨생법과 화이트리스트 여러 가지 대내 이슈들이 참 많은 이 시장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스탁세일즈 종목을 소개할 텐데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사실 삼성전기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매력이 있어서 갖고 오신 건가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요. 저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첫 네. 방송 제가 면W에서 MLCC, 그러니까 반도체 쌀 부분과 4차 산업의 쌀, 핵심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탄수화물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부터 제가 계속 확인을 하는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로 갔었죠. 아모텍도 같이 가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상태였는데요. 삼성전기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암울하다라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가장 비교를 했던 LG이노텍과의 극과 극의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적에서 일단 카메라 모듈 이 표현 거칠게 표현해도 되겠죠. 스탁셀즈이기 때문에요. 박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듈 사업 박살났고요. 스마트폰 기판 초토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적자가 지속됐던 부분들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들에 대한 하나의 불씨를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4차 산업의 탄수화물 쌀, MLCC에 대한 판가의 급락, 그리고 재고의 축소는커녕 아직도 재고가 쌓여있다는 부분 때문에 암울한 모드지만요. 매먼저 맞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매는 먼저 맞는 게 낫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MLCC 세계 점유율 2위라고 하니까 그 한국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사를 했더니요. 보니까 뭐 MLCC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칩 레지스터 그리고 뭐 RF PCB 등 여기저기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먼저 매를 두들겨 맞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앵커님께서 말씀 동사를 살짝히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요. 네.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특히 4차 산업에서 많은데요. 바로 MLCC 기준에서 4차 산업의 핵심 포인트인 쌀, 탄수화물 기준에서 보면 일본 무라타가 세계 1위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동사가 세계 2위거든요. 그 부분 속에서 실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기판 부분도 들어가는 4차 산업 5G 우리가 또 4차 산업이라는 표현할 때 자율주행차 들어보셨고 5G 들어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량용 인포메이션 시스템 자체가 또다시 전장 쪽이 디스플레이 확대화
라는 얘기들을 접하셨죠. 그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속들이 기본적인 기판. 앵커님, 만약에 네. 앵커님이 이렇게 뼈라는 기둥이 없다면 이렇게 네. 잘 서 계실 수 있을까요? 뭐 희청희청 그랬죠. 그렇겠죠, 그죠? 네. 우리가 요 이제 방송이 끝나고 갈 때 가끔 이렇게 이렇게? 그 상가 앞에서 보이는 그죠?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런 물건이 제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둥 부분에서 정확하게 안착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기능들이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판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기판 사업부 같은 경우는 PLC 적자 사업 자체가 이번에 탕감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분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호재는 뭐냐면 바로 RFPCB라고 해서 결국 이제 기판의 하나의 연성 기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F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하반기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기판 사업부에 대한 흑자 전환은 동사의 단순한 싸다 논리로 볼 수 없다. 3, 4분기 정말 성장 매출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기판 사업부 RFPCB라는 이 공급망이 사실 좀 적자가 쭉 됐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3, 4분기부터는 쭉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요새 좀 핫한 게 5G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관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수혜를 보는 건가요? 제가 아까 이 뭐 핫한 이 핑크처럼 네. 핫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네네, 했는데 그렇죠. 예. 앵커님 보세요. 핫한데요. 네. 핑크예요. 앵커님은 핫한데 저는 그죠? 어둡네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두운 게 뭐냐면 네. LTE의 속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떡해요? LTE의 속도는 이 주먹 하나로 나간다고 할게요. 속도가. 네. 그런데 핫한 5G의 산업 성장은 이렇게 5개의 선으로 나가요. 무슨 얘기냐? 더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5G의 핵심은요. 4차 4G에서 5G로 넘어가는 데의 핵심은요. 바로 초단타 주파수 싸움이에요. 그게 삼성전기의 안테나 그리고 삼성전기의 RFPCB 쪽에 기본 기판이 들어가요. 플랫폼 자체가.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용어라는 건 저는 패키징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5G의 산업이 2021년 국내 시장만 해도 5만 개의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와. 그러면 산업용 MLCC와 그리고 또다시 이와 관련된 기판 사업 쪽의 매출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적자에서 바로 탈피를 해서 제가 바로 주가가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위치를 시장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면 동사의 현재의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 한 땀 한 땀. 제가 말씀드렸죠? 자, 5G, 4G는 이렇게 갑니다. 네. 주쌤처럼 이렇게 못생긴 사람들 한 방으로 가요. 네. 그죠? 근데 5G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이선주 앵커님처럼 새로운 산업이신 분들은 네. 얇게 주파수 고주파로 빠바박 간다 그랬죠? 아, 그렇죠? 네.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한다? 삼성전기를 한 땀 한 땀 공포의 매수를 해서 모으면 네. 연말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래 앞으로 발달될 삼성전기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오랜만에 불러볼게요. 미남 주쌤. 미남 주쌤이 가지고 와주신 오늘의 싸다라고 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였습니다. 삼성전기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함께 봐주실까요? 자, MLCC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바로 삼성전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게다가 이 기판 사업부죠. RFPCB에서의 공급망이 확대되고 있고 현재 3, 4분기에서 기대가 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5G, 훅 갈 수 있는 이 5G, 뭐 안테나라든지 MLCC 등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견인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불러볼게요. 미남 주쌤. 네, 추남 주쌤 답변 받겠습니다. 아, 추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다시 한번. 가을추입니다, 가을추. 아, 가을추. 아직 가을은 안 왔지만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요, 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이 30% 전년 동기 대비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조금 이렇게 지금 이 주력 사업 자체도 사실 맑지는 않아요. 이 가운데 무조건 싸다라고만 해서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건지 이남주 쌤이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앞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았어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품이 동사의 MLCC와 FPCB, RFPCB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자율주행차 이제 개화 시작했고 5G 시작했습니다. 그 포인트 자신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전해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가격 전략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위쪽에선 삼성전기의 차트의 주봉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주가 자체가 한 9만 원대 부분에 대한 강력한 브레이크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매수가를 9만 원 이하 쪽으로 매수를 잡겠습니다. 하단 쪽에서 걸려있는 부분이 바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주가, 코스피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나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바닥권에서 동사가 어김없이 저가를 형성했다는 부분이겠고요. 전혀 훼손되지 않고 똑같이 내려와서 지금 아래 꼬리 부분에 달려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언더슈팅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9만 원대부터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실제적으로 한 땀 한 땀 매수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일봉상으로 조금 넘어가서 다시 한번 단순하게 동사에 대한 주가 추이만 놓고 판단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브레이킹, 그러니까 충분히 9만 원 아래에서는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위치다. 단순한 싸다의 논리가 아니라 4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봉상에서는 매물대가 1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이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관점에서 11만 원대의 슈팅, 그러니까 지난번 5월 달에 다시 한번 대반등 부분에서 급락 전환이 되었던 이 11만 원대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이 제가 언더슈팅 필요하다라고 계속 필식 코너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면 2,000포인트를 살짝 깰 수가 있겠거든. 그것과 염두에 했을 때 동사에 대한 최대 손절 구간은 8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신 삼성전기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매매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까지 묶어서 정리 들어갑니다. 네, 삼성전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한번 볼까요? 자, 판넬 봐주시면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였고 또 기판사업부 3, 4분기에 있어서 더 확대가 될 거고 5G의 성장성에 있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이 삼성전기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매수가는 9만 원 이하에서 접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목표가는 보통 고점 10만 원이지만 우리는 좀 더 슈팅을 해서 11만 원까지 5월에 만들었던 이 11만 원 부근까지 목표치 잡고 돌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최대적으로 이 8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이 삼성전기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MLCC와 5G까지 정말 날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삼성전기. 자, 마지막 찬스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단, 종목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방송이 끝난 뒤에도 김도영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주실 거고 또 시크릿 종목 힌트 좀 조금만 주세요. 네, 사실 이번 8월 달 시작하면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다시 한번 공포가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가 3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보고 싶고 그리고 계좌의 수익을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니까요. 알고 계실 겁니다. 내일 화이트리스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죠. 이에 따라서 공장이 초토화될 수 있는 추가 제재의 업종과 관련 주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던 종목을 바로 공개 방송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주제가 참 기대가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 W를 검색하신 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아랫부분에 방송 입장 보이시죠?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오늘 무료 방송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는 내일 특집으로요. 8월 증시 대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